번째 인컴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배열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배열이란 무엇일까요? 배열은 원래 우리가 기존에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값을 담아주는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비슷한 종류의 값들을 한 곳에다 몰아가지고 정리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배열입니다. 이 배열이라는 걸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배열이란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통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또 검색을 해보면은 배열은 같은 타입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유한집합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타입의 변수들이라는 것과 유한집합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한처럼 만들어주는 동적 할당이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자, 이 배열이라는 거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숫자를 담는 아니면 어떤 값을 담는 그런 그릇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변수라고 했죠. 여기다가 변수의 이름 A 이렇게 하고 여기다 값이 원래 들어갔었어요. 이게 원래 변수의 형태였죠. 근데 이제 배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열이라는 것은 변수와 같이 먼저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얘는 배열 array에서 앞 글자 세 글자만 따와서 A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공간을 또 만들어놔요. 그 배열이라는 곳 안에다가. 그래서 얘는 지금 0부터 4까지 총 5가지의 공간을 만들어준 건데, 이런 배열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int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애들의 그런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얘가 정수면은 int고 문자형이면은 차형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자료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 값과 여기 들어간 데이터 값의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를 수는 없어요. 배열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는 값들의 데이터 타입이 모두 다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3번째 칸, 4번째 칸이 나죠. 얘네들을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배열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자료형 써주고 배열 이름,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중괄호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배열 몇 칸 만들 건지 미리 컨스트 타입, 그러니까 이미 상수화된 정해진 상태로 여기 안에는 꼭 반드시 이미 정해진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변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변수가 들어가서 이 배열의 칸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면 그때는 동적 할당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동적 할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배열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다뤄볼게요. 먼저 우리가 10부터 50까지의 10, 20, 30, 40, 50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기존의 배열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A부터 E까지 5가지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다 값을 집어넣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고 우리가 실수를 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열로 하나로 관리해버리면 이 AR이라는 배열 하나만으로 5가지의 값을 다루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쉽고 간단합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배열을 사용하고, 배열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앞에 자료형이 들어가고 배열 이름, 그리고 여기다 배열 크기, 넣고 싶은 데이터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10부터 50까지 넣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자료형, 배열 이름, 배열 크기는 더 큰 괄호 안에다가 10부터 50까지 데이터를 넣습니다. 이 배열을 사용하려는 방법은 이와 같은데요. 배열의 규칙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배열은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배열의 인덱스 시작하는 번호는 0번째예요. 그래서 얘가 0, 1, 2, 3, 4번째 칸이 되는 거죠. 이 ARR 배열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30을 가져오고 싶다면 얘는 3번째 칸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2번째 칸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되죠. 인덱스가 2인 상황입니다. 이 30이라는 친구는요, ARR 배열의 두 번째 칸에 있는 인덱스가 2인 그런 값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30을 가져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5개의 칸을 만들어라고 했잖아요. 얘 5개의 칸을 만들라는 거고, 얘는
지금 30을 가져오는데 지금 이렇게 얼핏만 봐서는 얘는 5개의 칸을 만들라는 거고 얘는 두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라는 건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칸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는 이럴 때는 앞에다가 자료형이 항상 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언을 할 때 변수 a는 뭐 10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가 비슷한 형식이에요. 만들 때는 여기 앞에 자료형을 붙이고 배열 이름을 하고 꼭 칸수의 개수 칸 개수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앞에 자료형이 없으니까 두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30을 출력하려면 cout ar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배열의 모든 요소를 출력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10, 20, 30, 40, 50을 모두 다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처럼 요 아래에 있는 식처럼 cout 해가지고 ar 0, 1, 2, 3, 4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럴 거면은 어차피 둘 다 노가다고 힘든 건데 뭐하러 배열을 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얘가 지금 0부터 4까지 이 나머지가 다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빨간 줄 친 부분이 전부 다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포문을 사용하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포문을 사용해서 배열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AR 해가지고 i가 0이면은 0이 들어가서 출력이 되고요. 0번째 칸께 1, 2, 3, 4까지 된 다음에 i가 5가 되었을 때는 탈출을 해가지고 총 0부터 4까지의 5가지의 배열의 요소들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문을 사용해서 배열의 요소들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사람 키를 모두 입력받고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배열을 사용해서. 자, 먼저 이런 식으로 include iostream 해주고 using namespace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먼저 우리가 사람 키를 모두 다 입력받고 평균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키를 모두 입력받아서 저장할 배열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들은 아마 사람 키를 이제 입력을 받으니까 정수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int 형식으로 만들어서 배열의 이름을 하이트로 하고 걔들의 칸수를 5칸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얘네들은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줘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얘네는 받을 거기 때문에 굳이 초기화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만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려면은 먼저 거기에 있는 모든 키들의 합을 다 구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합들을 먼저 다 저장해 놓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 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일단 냅두고요. 그 다음에 먼저 cout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포문을 아까처럼 이용해서 포문 int i는 0부터 5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등호 하나만 해도 0, 1, 2, 3, 4가 됩니다. i가 들어가는 게요. 그리고 방금 제가 포문이 갑자기 훅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for 쓰시고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여기 size t라고 되어 있는 데는 자료형이 들어가는 거고 굳이 이걸 입력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length에는 이제 우리가 몇 번 반복하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여기 지금 또 i에 있는 쪽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잖아요. 색칠되어 있죠. 여기를 만약 제가 J로 바꾸면 뒤에 있는 애들도 자동으로 J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포문뿐만 아니라 if문이라든지 while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 커서가 여기서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뷰즈 스튜디오에 있는 꿀팁 기능 중 하나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이제 키를 입력받을 거죠. 씬 입력받습니다. 무엇을 받을 거냐면 키를 받을 거예요. 키를 받을 건데 0번째 있는 거, 첫 번째 있는 거, 2, 3, 4번째 있는 것까지 받을 건데 어차피 그 숫자들을 지금 i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니까 얘를 이렇게만 해주면은 이 키의 i번째 요소, i번째 칸에 있는 값을 입력받으세요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입력받았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평균을 구할 거니까 먼저 그들 합을 더해줘야 됩니다. 5번씩이나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 키를 입력받은 애가 바로 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누적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5번을 총 다 돌고 나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은 이렇게 해도 설명을 할 수 있고, 혹시 자기는 이게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5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 왜냐? 썸이 지금 원래 있던 썸에다가 이 키를 더할 거죠. 근데 당연히 이 처음에 있는 썸은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0으로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당연히 이 평균도 처음에는 0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굳이 우리가 씬을 이용해 가지고 입력받지 않는 변수의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신 뒤에 출력을 해보시면은 키를 입력하세요 하고 제가 만약에 100, 120, 140, 160, 180을 하면 이 모든 값들이 다 썸에 들어간 다음에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AVG 평균값만 나오는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 프로그램 베이스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자, 사실 배열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물론 배열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무궁무진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까지만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할 때 좀 꿀팁을 좀 드릴게요. 먼저 배열을 초기화할 때 우리가 만약에 10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전부 다 0으로 초기화해주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아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10끝까지 0을 10번 써줘서 이렇게 초기화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그냥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0 하나만 써주면은 자동으로 그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0이 됩니다. 근데 더 꿀팁, 얘도 안 써도 돼요. 이렇게만 해줘도 자동으로,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가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고, 근데 얘가 지금 0으로 했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1 이렇게 하면은 다 1111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진 않고, 여기 앞부분만 1이 된 다음에 뒷부분까지 전부 다 0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 1 들어가는 자리 대신에 0이 들어가면 그냥 이게 0이 되니까요. 뭐 어쨌든 이 정도는 그냥 배열을 만드실 때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포문에서 배열을 사용할 때, 특히 이 배열을 사용할 때가 팁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맨 첫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지금 5칸을 만들어놨잖아요. 5칸. 근데 만약에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또는 실수로 6번째 칸을 접근하려고 해요. 거기 있는 칸을 사용하게 만들려고 해.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5칸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강제로 5번째 있는 칸,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죠, 0, 1, 2, 3, 4번째 칸, 4번째 칸밖에 없는데 강제로 5번째 칸에 있는 값을 받아오라고 출력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 지금 얘는 지금 이 코드예요. 이 줄인데 우리가 넣지 않았던 아주 이상한 값이 들어갔죠.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폼을 사용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드와 똑같게 또 이상하게 출력을 하고 있어요. 10부터 해가지고 50까지는 0, 1, 2, 3, 4에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지금 i가 6하고 지금 여기가 부등호가 지금 는이 없기 때문에 5까지만 출력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ARR 5번째 칸을 출력하세요. 근데 지금 또 이거랑 똑같은 값, 이상한 값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실행이 되는 걸 보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법적인 버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배열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코딩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돌리고 나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초록색 줄로 이렇게 쭉 떠요. 여러분들 것 아마 2019 버전이면 뜰 텐데,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하는 거는 이 친구보다도 얘가 지금 중요해요. C6201이라고 써있는 걸 보시면은 버퍼 ARR에 대해서 인덱스 5가 유효한 인덱스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유효한 인덱스 그 몇 번째 그 숫자는 0부터 4가 되게 유효했는데 지금 너는 강제로 5번째 칸 유효하지 않은 걸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배열의 범위를 넘어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런 오류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배열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배열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